제가 그 국제결혼 피해센터 분들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사기 수법은 바로 이 통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간혹 많은 분들이 대안 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생산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제결혼에서 사실 업체도 여러가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기간에 신부감을 선택해서 결혼까지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통역 하나만 믿고 결혼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편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하이퐁 업체를 찾는 분들이 30대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저도 평범한 30대예요. 자, 같은 30대끼리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건 엄청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분보다는 하루, 하루보다는 이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길 바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제결혼 업체는 왜 이런 시스템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만약에 서로 매칭이 된 상태에서 서로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주고받게 된다면 굳이 그 후로 업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서로 연락해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이익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교제 기간을 6개월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자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기간이고, 이미 혼인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배우자로서 서로 궁합이 맞는 걸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불매운동이에요. 자,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이런 불매운동을 하시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30대 분들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을 해서 업체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업체를 안 찾으시면 돼요. 결국 국제결혼 업체는 돈을 벌기 위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30대들이 지금 주포예요, 주포. 자, 그런데 그 주포들이 더 이상 업체를 방문을 안 한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30대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게 좋은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최근에 일본에 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런 국제결혼업체 불매운동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시발점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 선동자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불매운동을 한번 권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스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개선된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당연히 업체 사장님들이 직접 개발하셔야죠. 사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시스템은 개발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맞선장 시스템은 저도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 중에 맞선장 다니는 애들, 약간 개인적으로 알선해주는 새끼마담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저희 채널이 예전에 베트남 쪽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홍보차 페이스북 베트남
여자친구들만 10,000명은 돼요. 자, 그런 쪽에 사실 제가 마음먹고 너네들 한국 사람한테 관심 있는 친구들 좀 나한테 소개시켜달라.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사실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베트남 여자들한테는 저랑 와이프, 저희가 가진 스토리 자체가 되게 낭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여자애들은 저를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선장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애들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만 모집한다면 규모는 꽤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봤자 결국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칭을 시키면 결국 기존의 국제결혼 시스템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독하게 불매운동을 한번 하셔가지고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절박한 상황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처음 맞선을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믿을 만한 개인 통역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길 권장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 업체가 모두 다 정직한 곳은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결코 나쁠 건 없어요. 제가 그 국제결혼 피해센터 분들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가장 일반적인 사기 수법은 바로 이 통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자가 말한 거랑 여자가 말한 조건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서 서로 무조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통역을 반대로 해버려서 결국엔 여자가 한국으로 갔을 때 완전 사기당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결혼만 시키고 돈만 받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이런 수법이 가장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통역은 이런 식으로 악덕 업체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자, 길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중요한 순간을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내 진심과 상대방의 진심을 최선을 다해서 통역을 해준 사람을 꼭 찾으셔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